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오디오가 안 들어갔더라고요. 이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요. 자, 아무튼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성되어 있던 박스권 하단부에 재진입을 했습니다. 클래스2 실망 매물이 대부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스권 내로 재진입하고 박스권 최하단부에 현재 매물을 쌓고 있기 때문에 아래로 이탈할 가능성이 좀 적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박스권 내로 다시 진입을 했다는 것 자체가 하락의 마지노선을 어느 정도 정해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 추세로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언제까지 또는 어디까지 내려갈지 알 수 없었던 클래스2로 인한 투심 악화가 저점이 어느 정도 다시 높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 목요일 날 있었던 상승이 요 구간의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됨으로써 들어올려서 박스권 내로 재진입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진영권 의장이죠 이제. 진영권 의장의 뭐 계열사 주식 장내 매수 이런 이슈가 있긴 했는데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과거 이 NDA를 제출했을 때 그때도 장내 주식들을 좀 매수했던 흔적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굳이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는 박스권에 진입을 했고 HLB는 위로도 매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흐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오히려 매물이 많이 쌓여 있고 매물 소화를 해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 중에 나타나는 흔적들이 박스권 내에서 분할 매수 타점, 분할 매도 타점을 알려줍니다. 지금 재료 일정이 꽤나 남았기 때문에 이제 박스권 상단 부근으로 가면 저항을 받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분할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이때 분봉에서 한 차례 저항받고 재돌파 시도 같은 것이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저항받고 또 한 번 돌파 시도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재돌파 시도가 있기 전에 같은 자리에 지지를 받는 그런 흔적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지지가 수렴되는 자리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면 해야 하는 때, 매수해야 되는 때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HLB는 지금 기대감의 전부인 리보세라니까 리라프 그라티닙의 일정이 꽤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에는 7월 23일이죠. 클래스2의 6개월 기간 만기가. 리라프 그라티닙은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이 되면 그래야 9월입니다. 9월. 즉 재료 일정이 꽤나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차트 말고는 힌트조차 얻을 수가 없습니다. FDA 관련된 내용은 HLB와 항소제약도 모르는 정보입니다. 그러나 거래가 체결되는 것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이기 때문에 힌트는 오직 차트에 있습니다. 차트를 등한시한다면 그 자체로 도박입니다. FDA의 승인 여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고요.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것은 근거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발 승인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저도 같은데 승인될 것이라고 예단하고 투자하는 습관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섹터는 모조리 뭐 식약처라던가 아니면은 뭐 FDA, EMA 승인 신청 제로가 다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승인된다면 바닥에 있을 제약바이오 종목은 없습니다. 저도 HLB를 오랫동안 다뤄오면서 승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단하지는 마시길 바라서 말씀드리는 것뿐이고요. 자, 그리고 클래스 2 자체를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번 클래스 2는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벤트 일정이 길어졌다, 일정이 딜레이 됐다 정도는 부정적일 수 있는데, 자, HLB에서 이제 CMC 실사 후에 보안을 지적받은 마지막 사항 하나가 공정과 연관된 것이고 HLB가 아니라 항서제약이죠. 공정과 연관된 것이고 공정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지적사항의 경중과는 다르게 경중과는 무관하게 본래 클래스 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서제약이 FDA 기준을 100% 충족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정과 관련된 지적이었기 때문에 클래스 2는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접수 2 영업일 만에 본심사 착수와 이제 클래스 2를 통지했다는 것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지적사항을 잘 보완했다던가 혹은 세 번째 시도인 만큼 심사를
우선적으로 받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정 데이터만, 공정 데이터 무결성만 검증된다면 승인으로 갈 가능성이 높긴 하다는 거죠. 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대감만 이용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승인 나면 그때 다시 사도 늦지 않습니다. 자, HLB가 무슨 뭐 유통 주식수 300만의 품절주도 아니고요. 승인 나도 사려면 무조건 살 수 있습니다. 자, HLB 같은 경우에는 승인이 나도 기대감보다 우려감이 클 종목이고요. 윗구간에 물려있는 매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상한가를 간다. 그래도 얘네가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저번 클래스2 25년 3월이었나요? 자, 이때도 항소제약은 CMC 분야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실사 준비를 마쳤다.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또 CR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리스크를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현명하다고 판단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긍정적인 측면은 차트에서 드러나는 흔적이 주도 주체가 다시 한번 물량을 모으고 있고 저점을 높여서 기대감이 반영될 시점에 폭발적인 상승세를 만들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긍정적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 기업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리보세라닙이 승인되고 주가가 적정 가치로 평가받고 난 뒤에 리라프그라티닙이나 뭐 리보세라닙 적응점 확대 이런 걸로 또 3년 내지는 5년 정도 기대감 이상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개인들도 엄청난 고점에 물리게 만들어서 못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뭐 완전히 새로운 파이프라인일 수도 있고요. 근데 하나의 재료로 수년간 흰머리 나게 만드는 놈들이라서 믿음직하지가 않습니다. 능력 좋은 사기꾼 같달까? 그래서 기대감만 이용하시기를 수십 수백 번 강조드립니다. 야, 이 기대감은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딜레이 됐지만 아예 날짜도 나와 있죠. 7월 말과 그리고 9월에 각각 리보세라니까 리라프그라틴이 기대감이 반영될 예정이고요. 7월 말에 우선 리보세라니 기대감 이용해서 기대감 야무지게 먹고 나오시고, 그리고 이제 승인 결과 발표 며칠 전부터 높은 확률로 급락을 할 겁니다. 요런 때처럼. 요때는 이게 거절될지 보류가 될지, 그러니까 CRL을 받을지 몰랐죠. 몰랐는데 급락이 됐습니다. 왜냐면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 눈치 빠른 사람들만 야무지게 기대감 먹고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들의 매도세 때문에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거죠. 요거는 CRL 때문이고. 자, 주식은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본래 도박입니다. 대응을 해야만이 투자입니다. 투자. 대응을 하면 명백하게 손실이 적어지거나 수익이 늘어나는데 안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주가에 일희일비는 하는데 가장 간단한 해결법인 대응은 하지 않고 손 놓고 기도한다. 장기 투자인데요, 저는. 장기 투자는 배당 주는 종목을 하는 겁니다. HLB 얘기만 하면 자꾸 잔소리만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대응을 하셔야 살아남는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은 마음에 본의 아니게 좀 공격적인 어투가 자꾸 나오게 되네요. 자, 아무튼 요 HLB는 7월까지 뭐 크게 없긴 한데 중간에 하나 정도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입니다. 자,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요거에 HLB가 참가합니다. 자, 이 행사는 비즈니스 미팅이 중심입니다. 수만 건의 1대1 미팅이 사전 매칭으로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기술 이전이나 뭐 공동 개발 그리고 투자 유치 이런 것들이 논의되는 자리입니다. 글로벌 제약사와 이 바이오텍이 직접 만나는 자리여서 협업이나 투자가 자주 이루어지는 이벤트 행사고요. 참가 규모 같은 경우에는 15,000명 이상, 그리고 참가국은 60에서 70개국입니다. 자, 이 이벤트 행사부터 만 한 달 뒤쯤에 클래스2 최종 결과 여부가 나오게 될 텐데, 그 한 달간 기대감을 많이 부풀릴 수 있는 명분이 하나 생기는 거죠. 이런 거 세력한테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세력이 돈을 써서 상한가를 만듭니다. 상한가는 아니어도 뭐 한 20%를 올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개인들이 이걸 매수할까요? 20% 올랐다고? 아무 이유도 없는데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있어서 상승을 하게 되면 개인들도 덩달아 탑승하게 됩니다. 아, 내가 모르는 어떤 호재가 있나 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벤트 일정이 있다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간암 치료제 결과 여부도 한 달 뒤에 나오기 때문에 기대감이 크게 반영이 될 겁니다. 아마 이때부터. 그래서 6월 말부터는 차트에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텔레그램 방에서는 HLB 정보나 뭐 뉴스를 제외하고서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을 자꾸 대응거리는데 대응을 어느 자리에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해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근거가 무엇인지, 어떤 근거로 왜 지금 내가 팔아야 되고 지금 담을 하는데 왜 분할 매수를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근거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대응 거리잖아요. 기대감만 이용하셔야 된다. 뭐 기대감, 뭐 본재료보다 기대감이 더 크다 상승세가,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도박이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텔레그램방에서 제가 그 근거를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 따라하지 않으시더라도 말씀드리는 근거에 따라서 한번 수익률만 계산을 해보십시오. 가만히 무대응으로 있는 게 수익이 높은지, 대응하는 것이 수익률이 높은지, 한번 지나고 나서 어떤 결과가, 어떤 것이 더 승률이 높은지, 수익률이 높은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텔레그램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고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링크를 기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고정해 두도록 하겠고요. 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뜹니다. 자, 여러분들 텔레그램 입장을 원하시면 이거 체크해 주시면 되시겠고, 이제 개별 종목 대응 분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이런 것은 필요 없다, 대응은 내가 알아서 하겠고, 나는 급등주 검색식이 필요하다 또는 전자책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필요하신 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그램 입장이든 뭐 검색식을 받기든 전자책을 받기든 여러분이 요 뭐 링크라던가 아니면은 뭐 전자책 받으실 연락처 기재해 주셔서 제출 눌러 주시면 바로 원하시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색식 같은 경우에는 검색키를 드리면 안 됩니다. 예전에 그런 뭐 사고 같은 거 많죠. 뭐 검색기라고 해가지고 뭐 다운받아가지고 어떻게 해라 해가지고 뭐 해킹하는 거. 그래서 뭐 어떤 프로그램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알려드립니다. 자, 이게 제가 쓰는 검색식인데요. 이 검색식으로 검색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급등주의 출발을 잡아내는 그런 검색식인데, 이 종목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도 타점이 어려운 거죠. 자, 이 부분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매도를 하시면 되는데, 만약 나는 어렵다, 매도 타점도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근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참고해 보셔도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말씀드리는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리스크 최소화가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머리 꼭대기가 아니라 어깨 부분으로 다소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은 링크만 보내드리면 되는데 검색식은 좀 그 보내드리기 귀찮은 부분이 있으니까 정말 필요하신 분만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